안녕하세요. 차 교수와 파인만 양자역학 시간입니다. 챕터 2,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2절을 마쳤죠. 오늘 3절 들어갑니다. 크리스탈 디프렉션. 자, 크리스탈이 뭔지 보죠. 물질의 원자들로 구성된 물질이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체와 비결정체로 구분하는데, 결정체는 영어로는 크리스탈라인 서브스턴스입니다.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되는 것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물질을 결정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예로는 뭐가 있냐면 석영, 수정, 콜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투명하죠, 결정체들은. 그리고 이 결정체는 회절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챕터 2에서 회절을 공부하면서 회절격자의 역할을 하는 이 크리스탈 디프렉션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체에 대해서 비결정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non-crystalline substance 또는 amorphous substance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은 원자들이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규칙적인 모양이 아니죠. 지금 2차원으로 그려서 확연하게 구분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렇게나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비결정체고, 그런 예로는 대표적인 게 유리입니다. 고무,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비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탈라인 서브스턴스가 어떻게 회절격자 역할을 하느냐? 회절격자가 뭐였습니까? 유리에다가 줄을, 간격이 똑같은 줄을 많이 그려놓으면 인접한 줄에서 산란되는 것들이 이제 보강간섭하고 상쇄간섭해서 회절무늬를 만들었죠. 그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원자들이 있고 빛을 보내면 거기서 산란을 하는데, 산란은 무엇하고 되냐면 원자하고만 됩니다. 근데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들에서 산란되는 것들이 마치 그 인접한 두 줄에서 산란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얻죠. 그래서 이것도 회절격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란은 단 원자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체가 있는데, 결정체에다가 빛을 보내면,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건 꼭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스크린에 이런 회절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스크린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무늬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서 크리스탈이 이렇게 회절격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바탕에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처음과로 보충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크리스탈 디프렉션을 파인만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Reflection of particle waves from a crystal. 자, 크리스탈에다가 무엇을 보내냐면 입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무엇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입자가 웨이브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티클 웨이브라고 부르자고 한 거죠. 아무거나 그냥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파인만은 크리스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a thick thing, 두꺼운 물체다 이 말이에요. Which has a whole lot of similar atoms in a nice array. 애톰들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애톰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나이스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런 두꺼운 물체를 크리스탈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이 크리스탈 디프렉션에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빔을, 여기서 빔 하면 이거 빛입니다. 빔 하면 X선과 같은 빛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크리스탈에 만약에 빛을 보낸다면, 전자기파죠. 전자기파를 보낸다면 파장이 아주 짧은 걸 보내야 됩니다. 그 파장이 짧은 게 어느 정도로 짧아야 되냐면 X선 정도는 돼야지 된다. 그래서 X선, 크리스탈에서는 항상 X선 디프렉션이 일어납니다. 그냥 가시광선은 디프렉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나 중성자들의 물질과 파장, 이것은 그 크리스탈에서 이제 디프렉션을 일으키게 이제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빔을 크리스탈에 어떤 방향으로 보내면 스트롱 리플렉티드 맥시멈을 얻을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보강 간섭을 언제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이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회절격자에서 할 때하고 똑같은 조건이 되겠어요. 그 조건이란 바로 뭐냐면, 이 스캐터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애톰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애톰에서 일어나는 스캐터링에 의한 것들이 그때 인접한 것들 사이에 경로차 또는 위상차가 어때야 되겠어요? 인페이즈. 인페이즈는 바로 뭐였습니까? 인페이즈 하려면 위상차가 2파이만큼 차이 나든가, 또는 2파이 배수만큼 차이 나든가, 또는 경로차 그러면 파장만큼 차이 나든가, 또는 파장의 배수만큼 차이 났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책에 파인만 책의 그림 2의 4인데 여기에 이제 그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들의 두 면, 평면, 평행한 두 평면이 이렇게 있고 빛을 이렇게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평행면에서 산란된 두 파동이 인페이즈를 조건은 위상차가 그 2파의 정수배 또는 파장의 정수배죠. 그래서 여기서 경로차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저기서 이렇게 딱 나눌 것 같으면 얼마만큼씩 더 갑니까? 요 두 평행면 사이 간격을 D라고 하면 저 아랫면에서 부딪히는 거하고 윗면에서 부딪히는 거의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죠. 그래서 두 배의 D 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 그래서 N은 1, 2, 3, 4 이럽니다. 파장의 정수배면, 그러면 이제 인페이즈, 보강 간섭이 일어날 텐데, 자,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냈냐면 브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브레그 앵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레그 앵글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지 되냐면 파인만이 요 점을 강조합니다. 보면 여기 크리스탈이 있으면 거기에 평행면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두 평행면 사이에 그 산란을 우리가 취급해야 되냐면 반드시 인접한 두 평면 사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If,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crystal is such that the atoms happen to lie on a planes obeying condition 2.9 with n equal to 1. n equal to 1에 해당하는 그런 평면에서 이제 그 산란을 이제 한다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Then there will be a strong reflection. 그러면 n equal to 1일 때니까 보강 간섭을 해서 strong reflection이 있겠죠. 근데 if on the other hand, if there are other atoms of the same nature halfway between 그 두 평행면 사이에 같은 종류의 애톰들이 그 딱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the same nature라고 하는 것은 equal in density, density가 이제 같은 그런 놈이 있다고 한다면 then the intermediate planes will also scatter equally strongly. 그 중간에 있는 평면에서도 똑같은 강도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근데 and will interfere with the others and produce no effect.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반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반파장이 되면 위아래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쇄 간섭이 돼서 이제 그 strong reflection을 이제 가질 수가 없겠죠. 이것처럼 가운데 어떤 게 있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두 개 인접한 저 D로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인접한 두 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D in 2.9 must refer to adjacent planes. adjacent planes는 바로 옆에 있는 플레인이죠. 그래서 D는 바로 옆에 있는 플레인 사이에 거리가 된다. We cannot take a plane 5 layers farther back and use this formula. 그래서 이 평면이 한 5겹 있는 것에 그걸 갖다 D로 한 다음에 이 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크리스탈 디프렉션을 해가지고 무엇을 알아내면 그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알아냅니다. 그랬을 때 이 크리스탈라인 서브스탄스는 어떤 특징으로 지어지냐면 거기에 그 안에 원자 배열들이 규칙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성이 있겠죠. 그랬을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닛셀을 얘기합니다. 유닛셀이란 우리 간단히 한 예로 이제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게 지금 반복되고 있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 이게 바로 가장 작은 단위가 되겠죠. 이걸 유닛셀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물질마다 이 유닛셀의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유닛셀에 대해서 우리 파인만은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As a matter of interest. 자, 이거 관심사니까 한번 보자. 근데 actual crystals are not as simple as a single kind of atom repeated in a certain way. 사실은 실제 크리스탈을 볼 것 같으면 그냥 한 가지 종류의 원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배열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Instead, if we make a two-dimensional analog, 우리 이제 좀 3차원으로는 복잡하니까 2차원을 비유로 얘기한다면 they are much like wallpaper. 크리스탈은 뭐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벽지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벽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in which there's some kind of figure which repeats all over the wallpaper.
어떤 종류의 그림이 있는데 피겨가 있는데 그 피겨가 벽지 전체에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되는 피겨의 가장 작은 단위, 그게 이제 유닛셀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by figure we mean, 여기서 벽지에서의 피겨를 우리 크리스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in the case of atoms, 자, 원자의 경우에는 some arrangement,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배열된 건데, 예를 들어서 calcium and carbon and 3 oxygen etc. For calcium carbonate and so on, which may involve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atoms. 그래서 그 피겨 안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애톰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슘 카보네이트 하면 이건 탄산 칼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CaCO3죠. 그래서 칼슘 원자 하나, 탄소 원자 하나, 산소 원자 3개 있는 거고, 이 탄산 칼슘은 우리가 잘 아는 석회, 분필 같은 걸 석회로 만들었죠. 그건데 이제 이런 분자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겨에는 그래서 원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But whatever it is, 그게 뭐든지 간에 the figure is repeated in a pattern. 그 피겨는 계속 반복되어서 패턴을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마치 벽지처럼 그렇게 이룬다고 하는 것이고, 이 this basic figure is called a unit cell. 이 베이직 피겨가 유닛 셀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닛 셀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격자의 형태다, 레티스 타입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간단한 예로 이렇게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마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심플 큐빅 형태의 유닛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티스 타입. 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원자로 돼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종류는 직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있고, 윗면하고 아랫면에 다른 종류의 원자가 이렇게 그 센터에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 직육면체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데만 하나씩 있으면 이게 위아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센터드 큐빅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직육면체가 있으면 그 중심에만 하나씩 또 다른 원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이거는 바디 센터드 큐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 면에, 직육면체의 각 면마다 전부 다른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레티스 타입이 뭐 한 14가지 정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유닛셀들이 반복되는데, 그러면 크리스탈 디프렉션을 해서 이런 그 레티스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 파인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베이직 패턴 오브 리피티션. 자, 그 베이직 패턴이 계속 리피트 되는 거,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레티스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회절무늬가 어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것만 볼 것 같으면 우리 뭘 바로 알 수가 있냐면 레티스 타입을 즉시, 어떤 크리스탈의 레티스 타입을 즉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where we find any reflection at all, reflection이 있기만 하면, 그래서 diffraction 패턴이 있기만 하면 that determines the lattice type, lattice 타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But in order to determine what is in each of elements of the lattice, lattice의 그 각 요소마다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면 one must take into account the intensity of the scattering at the various directions. 그러면 각 방향으로 오는 빛의 그 세기를 알면 그러면 그 레티스 타입에 있는 각각의 요소가 무슨 원소로 이루어졌는지 그 종류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ich direction scatter depends on the type of lattice. 그래서 어떤 방향이 스캐터, 어떤 방향으로 스캐터하느냐, 산란하느냐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레티스의 타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but how strongly each scatters, 각 방향이 얼마나 강하게 스캐터하느냐가 뭘 결정하냐면 determined by what is inside each unit cell, 유닛 셀에 무엇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and in this way, in that way, the structure of crystals is worked out. 이런 방법으로 크리스탈의 구조를 이제 알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 우리 파인만 우리 책에 두 경우의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록 솔트 소금인데 소금이 두 가지 종류죠.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수가 있고 또 소금으로만 된 이제 바위가 있습니다. 돌 그래서 그 광산에 가서 캐죠. 이게 암염인데 그 암염이 크리스탈이니까 그 크리스탈의 디프렉션 패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이 미오글로빈이 있는데 미오글로빈은 이제 단백질의 종류인데 우리 헤모글로빈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과 같은 종류인데 그것도 바로 이런 결정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디프렉션 패턴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브레이크 컨디션이 있는데 브레이크 컨디션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성질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브레이크 컨디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D 사인 세타는 N 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사인 세타로 구할 것 같으면 사인 세타는 ED분의 N 람다인데 근데 사인 세타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1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D가 2분의 람다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돼요? N이 1일 때도 1보다 더 크죠, 이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N은 1부터 시작하는데, N은 1보다 더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N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브레이크 컨디션을 만족하는 세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산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탈에 인접한 면의 스페이싱보다도, 그 파장이 2배, 그 스페이싱의 2배보다 파장이 더 길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ED보다 파장이 더 길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No side diffraction pattern. 아까 본 것처럼 여기 크리스탈이 있다면 옆으로 사이드 디프렉션 한 것이 디프렉션 패턴을 일으켰죠. 그 디프렉션 패턴이 일어나지 않고 beam will go right through the material without bouncing off or getting lost. 여기서 bouncing off F가 하나 빠졌습니다. or getting lost. 그래서 빔은 디프렉션 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in the case of light 여기서 라이트의 경우에는 가시광선이 되겠어요. 가시광선의 파장은 상당히 길죠. where lambda is much bigger than the spacing. 스페이싱보다 크리스탈의 스페이싱보다 그 람다가 굉장히 기니까 of course it does go through and there is no pattern of reflection from the planes of the crystal. 그래서 가시광선을 보내 가지고는 디프렉션 패턴을 얻을 수가 없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크리스탈이 어떻습니까? 그냥 가시광선이 그냥 지나가니까 투명하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질을 파인만은 마지막으로 이해 3절에서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면 원자력 발전에 나오는 그래파이트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잠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핵분열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도 핵분열과 자발적인 핵분열. 자발적인 핵분열은 원자력이 저절로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고 유도 핵분열은 중성자 하나를 받으면 쪼개지는 것인데 그런 유도 핵분열을 잘 일으키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우라늄 235가 있습니다. 우라늄 235는 굉장히 드문 원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우라늄 235는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 두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하고 그리고 중성자가 두 개, 세 개가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성질 때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연쇄 반응은 뭐냐면 중성자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중성자 하나만 보낼 것 같으면 그러면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중성자가 또 두세 개 나온다 그랬죠. 그놈이 옆에 가서 다른 우라늄 235로 들어가가지고 분열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라늄 235의 밀도가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라늄 235가 듬성듬성 있다면 핵분열에서 나온 중성자들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대로 그냥 쭉 가면 없어지는 거죠. 중성자는 그냥 전하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냥 다 쑥쑥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없어지는데 그래서 밀도가 충분히 높아야지 주위에 다른 우라늄이 있고 그래야지 이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도 핵분열에 이용되는 중성자는 굉장히 느려야지 됩니다. 그걸 열중성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핵분열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좀 빨라요. 그래서 어때야 되냐면 원자로에서 우리 이용하려면 이것들을 먼저 감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 감속제로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그래파이트이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도 감속제로 이용이 되는데 그래파이트이 아주 중요한 감속제로 이용이 됩니다. 자, 요것이 그래파이트이 어떻게 감속하는가 하는 걸 오늘 나온 그 브레이크 컨디션에서부터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저기 왼쪽에 있는 파일은 바로 뭐냐면 원자로에서 이제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원자로에는 그래파이트로 감속제를 만들어놨는데 그래파이트를 아주 길게 만들어놨어요. 길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They diffuse because they are bounced by the atoms. 그래서 그 파일스에서 그 파일에서 온 중성자들은 그래파이트를 지나가면서 디퓨즈 하는데 옆으로 막 퍼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퍼져 나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애톰에 바운스 돼가지고 애톰에 충돌돼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but strictly 엄격하게 말한다면 in the wave theory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것들은 왜 바운스 돼 나가냐면 they are bounced by the atoms because of diffraction from the crystal plane. 이 그래파이트이 만드는 크리스탈 플레인에서부터 디프렉션 패턴을 일으켜가지고 옆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조건이 있었죠. 만약에 이 파장이 그래서 저기에 저 파일에서 나오는 중성자들은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빠른 것은 파장이 짧고 느린 것은 파장이 긴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바의 파장이죠. 물질바의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mv니까 v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파장이 길죠. 자,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it turns out that if we take a very long piece of graphite 만약에 그래파이트를 굉장히 길게 만든다면 옆에서 산란되는 놈들은 다 빼고 옆에서 산란되는 놈들은 파장이 짧은 놈들이 다 산란되고 맨 오른쪽에 나오는 건 뭐만 남아요? 파장이 긴 놈만 남다라고 하는 거죠. The neutrons that come out the far end 오른쪽 끝이죠. are all of long wavelengths. 웨이블랭스가 굉장히 긴 놈들만 나오는데 웨이블랭스가 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Very slow neutron이죠. In other words, you can get very slow neutrons that way. 그래서 그래파이트를 이용해서 중성자 중에서 아주 느린 중성자만 골라내는데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의 3절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2장의 3절 크리스탈 디프렉션 마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the size of an atom 원자의 크기를 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